아이폰 15 프로를 딱 언박싱하고 가장 먼저 느낀 차이점은 티타늄이나 C타입 뭐 액션 버튼 이런 게 아니라 아이폰에서 처음 보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 있는 이 쪼케이 민성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여행 중인데요.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1차 출시국인 미국에 아이폰 15가 공식 출시하는 날에 겹쳐서 미국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여행하려 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호다다닥 열심히 새로 고침해서 아이폰 15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내추럴을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건 이 블루 컬러. 그래서 9월 22일에 배송받을 수 있는 아이폰 15 프로 블루 1TB를 구매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이 프로 라인업들이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 프로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언급을 하고 갈게요. 사실 이렇게 쓱 보면 아이폰 14 프로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외관이나 크기 뭐 여러모로 이렇게 막 디자인적으로 혁신적이다, 디자인이 엄청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외관상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테두리 소재가 티타늄, 그것도 항공 티타늄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유광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면 이번 15 프로 라인업에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반짝반짝거렸던 유관 디자인 감성은 느낄 수 없지만 무광의 티타늄 질감을 살렸고, 무엇보다 이건 정말 자세히 이렇게 막 빛에 비춰가면서 엄청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긴 한데 브러쉬 재질의 질감을 살렸어요. 솔직히 근데 이건 케이스 끼운다거나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거의 못 느끼는 거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중에는 내추럴이 가장 핫하던데 저도 내추럴 실물로 너무 보고 싶긴 한데 사실 가장 제가 원하는 컬러는 15랑 15 플러스에 있는 핑크랑 블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왜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는 핑크랑 블루가 없지?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핫한 그 내추럴 컬러가 아니라 그런지 이 블루 컬러는 기존에도 흔히 볼 수 있던 컬러이고 이 소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말고는 이 컬러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진 않아요. 이 티타늄 재질을 적용시킨 게 단순히 디자인이나 외적으로만 이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항공 우주 티타늄인 덕분에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아이폰 14 프로는 206g, 아이폰 15 프로는 187g으로 한 20g 정도 가볍거든요. 심지어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14 프로보다 두께가 0.4mm 두꺼워졌는데 20g 가벼워진 거니까 딱 언박싱 하자마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아이폰 15 프로라고? 엄청 가볍네? 라고 느낄 정도로 무게가 경량화된 건 꼭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아이폰 15 프로를 딱 언박싱하고 가장 먼저 느낀 차이점은 티타늄이나 C타입 뭐 액션 버튼 이런 게 아니라 그립감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여기가 엄청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네? 이 차이점을 가장 먼저 느꼈어요. 전작은 되게 각진 형태여서 여기는 앞면, 여기는 측면, 스팸 캠처럼 직사각형을 짚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딱 잡자마자 여기 모서리가 되게 둥글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립감은 이건 조금 호불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생폰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스팸 캠처럼 딱딱한 직사각형이 오히려 딱 잡았을 때 안 미끄러지고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라운딩 처리된 게 손가락이 덜 아프고 이게 그립감이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립감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전작은 이 모서리가 다 느껴지는 직사각형, 직육면체 느낌이고 이번 아이폰 15는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서 핸드폰이 뭐랄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베젤도 얇아졌어요. 저는 이제 IT 유튜버고 여러분들에게 아이폰 15 프로를 소개를 하다 보니 뭐가 달라졌지? 막 이렇게 보면 아, 그래, 베젤이 얇아졌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폰 15 프로 쓰시는 분들은 막 전작이랑 막 뭐가 달라졌지 막 비교를 한다거나 막 이게 0. 몇 mm, 두께가 몇 그램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사실 아이폰 15 프로 베젤이 얇아진 게 뭐 그렇게 눈으로 확 체감되진 않습니다.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베젤을 얇게 만든 게 되게 큰 기술력 중에 하나였겠지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베젤이 얇아진 게 뭐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아이폰에서 처음 보는 액션 버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이 액션 버튼이라는 게 조금 더 눈에 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이폰 역사상 처음 보는 버튼이 새로 하나 생긴 거기도 하고 기존에 다른 스위치가 있던 자리를 대체하고 무언가가 새로 생긴 거니까 큼지막하다거나 눈에 띈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뭐가 달라진 거지? 라고 할 정도로 당연히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렇게 새로운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 액션 버튼은 기존의 음소거 스위치랑 동일하게 음소거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도 인물 사진 모드나 어떤 모드를 바로 킬 건지 설정할 수 있고 손전등, 음성 메모, 번역, 확대기, 단축어, 집중 모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기자다. 물론 취재를 많이 하시는 기자분들은 갤럭시를 더 많이 쓸 것 같긴 하지만 음성
음성 녹음을 많이 해야 한다 하시면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음성 녹음을 실행할 수 있게 설정을 한다거나 나는 셀카를 많이 찍는다 아니면 카메라를 정말 많이 촬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액션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가 실행되게 한다거나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제 추측상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원래 인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고 기존의 아이폰 스위치는 음소거 해제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딱 언박싱 할 때 액션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 건지 설정하라고 뜨거든요. 뭐 손전등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되게 많네? 하다가 결국 그냥 익숙한 음소거 버튼으로 하자 싶어서 음소거 모드를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측면에 액션 버튼을 꾹 누르면 타다다다닥 이런 미세한 진동이 오면서 무음 모드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이 버튼을 누르면 팍 하면서 벨소리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한다거나 멍 때릴 때 여기 아이폰 스위치 혼자 딸깍딸깍 거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손재미는 좀 없어졌겠네. 그리고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C타입. 드디어 이 충전 단자가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C타입 탑재가 됐어요. 아이폰 단자가 C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도 지금 여기 미국 여행 짐 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충전하려면 라이트닝 포트 챙겨야 되고 아이패드 충전하려면 C타입, 맥북은 또 맥북 충전기, 에어팟은 또 라이트닝, 애플워치는 또 애플워치 전용 충전기. 충전기만 챙겨도 진짜 한 바구니예요. 짐도 많아 죽겠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아이폰이 C타입 탑재가 돼서 충전선을 좀 하나라도 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에는 아이폰을 유선으로 충전하기보다는 3-in-1 충전기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늘 맥세이프 충전을 하다 보니 저한테는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뀐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 뒤에 자석 붙여서 맥세이프 충전을 하니까. 그렇지만 맥세이프 충전기가 아닌 유선으로 충전하시는 분들이나 꼭 충전뿐만 아니라 C타입 3.0까지 지원을 하니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파일을 전송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거든요. 그 다음은 카메라예요. 아이폰 프로랑 아이폰 프로 맥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이 카메라인데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5 프로는 3배 줌, 15 프로 맥스는 5배 줌까지 가능한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광학 망원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아이폰 15 프로는 최대 3배의 망원 줌을 지원한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최대 120mm 화각대의 5배 광학 줌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15 프로랑 15 프로 맥스 물론 배터리, 화면 크기, 무게 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의 3배 줌, 5배 줌 차이 때문에 프로랑 프로 맥스 중에 고민하시길래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사진 촬영을 하지? 하고 제 갤러리를 쭉 봤는데 대부분 다 77mm 이하의 렌즈를 썼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여행 와서 사진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찍는데도 24mm나 뭐 77mm 이 정도의 화각대만 쓰고 있어서 아이폰 프로 맥스 사면 5배, 그러니까 120mm 망원 줌이 가능한데 내가 그걸 정말 쓸 일이 맞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대답은 노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 프로 맥스보다 15 프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건 다 있으면서 딱 정말 실용적인 이 프로 라인업을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도 설정에서 24mm, 28mm, 35mm 이 세 가지 렌즈 중에 어떤 초점 거리를 기본 옵션으로 설정할 건지 변경 가능하고요. 카메라만 정말 딥하게 보자면 사실 뭐 새로운 포토제닉 엔진이 탑재가 돼서 전작보다 해상도가 2배 정도 높아져서 4,800만 화소 정도로 촬영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전문 사진 촬영가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인스타용이나 셀카 좀 찍기 좋아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막 그렇게 뭐 4,800만 화소, 2,400만 화소 막 확대했을 때 어디가 깨지고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성능적인 것보다는 전작과 느낌을 봤을 때 아이폰 15 프로가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처럼 좀 더 차가운 느낌이어서 이게 카메라가 달라지긴 했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메라에서 인물 사진 모드도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촬영하고 싶으면 꼭 인물 사진 모드에서 촬영을 해야지만 그 심도 효과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단 찍으면 나중에 후보정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줄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아웃포커싱을 줄 대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칭찬할 만한 기능이고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인물 사진 모드를 엄청 많이 찍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카메라 성능적으로 봤을 땐 정말 칭찬할 만하다. IT 유튜버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나 살짝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많은 분들이 내추럴을 원하셨겠지만 아쉽지만 블루 보여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13 프로, 14 프로 쓰시던 분들이 굳이 15 프로로 넘어갈 이유는 없어 보여요. 분들은 이번 아이폰 15 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월 6일에도 이제 한국에 정식 출시가 돼서 다들 또 아이폰 티켓팅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아이폰 15 프로 맥스 내추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인상이었습니다.